자, 3단원 보자. 자, 3단원에 운동 파트 여유. 자, 운동과 에너지의 운동 파트 여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야.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할 때 다중성강 장치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이 다중성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에 찰칵찰칵 찍어주는 걸 얘기를 해줘. 일정 시간 동안에야. 그래서 찰칵찰칵 찍는데, 이 빠르기가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빠르기가 빠르다라는 것과 느리다라는 거의 차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같은 거리가 갈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 갈 때는 간 거리가 길수록,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찰칵찰칵 찍고 있는 사진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찍었을 때 멀리 간 애가 빠른 거겠지. A하고 B하고 0.1초 간격으로 찍었대. A는 몇 초 걸렸겠니? 아니. 자, 여기 지금 A 입장에서는 A는 몇 초 걸렸니? 라고 했을 때 한 장 찍는데 0.1초 간격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이거 0.6초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이거 0.6초 아니야. 이거 셀 때 첫 번째 사진은 시작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찍는 동안에 0.1초 걸렸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간격 세세요. 간격. 얘 A는 그래서 몇 초 걸렸어? 0.5초 걸린 거고, B는 몇 초 걸린 거야? 0. 간격 세래니까 0.2초 걸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누가 더 빠르다? B가 빠르다. 왜 빠르다? 같은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B가 더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 빠르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빠르기의 개념이 자, 얼마나 빠르냐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속력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갔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서 구합니다. 시간분의 거리. 이거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거죠.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속력의 단위를 뭘 쓰느냐?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와 같이, 자, 미터는 거리의 단위, 세크는 초, 시간의 단위, 킬로미터 거리의 단위, 아워 역시 시간의 단위. 쓰고 있는 거리와 시간의 단위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옆에 요거 별표 한 번만. 1km는 1000m이고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3600초이죠.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니? 36km/h를 m/s로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꿔주는 거죠. 아워는 초로 바꿔주는 거죠. 어렵진 않죠? 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시면 10m/s. 그럼 36km/h와 10m/s는 어떤 속력이다? 같은 속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평균 속력도 별표 딱 한 번만 좀 쳐줘. 이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자,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간단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야. 자, 우리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400km를 갔어요. 한국이 너무 말랐는데요. 날씬한 거야. 자, 그래서 400km를 5시간 동안 달려갔어요. 라는 얘기야. 근데 중간에 뭐 휴게소도 들렀을 거고 멈췄다가 출발했다가 속력이 계속 시각과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총 5시간 걸린 거야. 평균 속력 물어보면은요, 중간에 속력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총 5시간 분의 총 이동거리 400km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속력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요. 자, 바로 뒤로 가서 잠시 멈추시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한번 해보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속력에 대한 문제 좀 먼저 해보자. 잠시 멈추시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자, 1번에 다죠. 자, 그 다음 2번에는 X, 아이고, 뭐야, 이거. 뭔가요? XO5죠.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자, 25m/s죠. 1분의 25니까. 자, B는요. 60초분의 120m죠. 자, 그러니까 2m/s고요. 자, C 보세요. 2시간이야. 1시간이 몇 초? 3600초죠. 자, 그렇다면 1시간이 3600초니까 2 곱하기 3600초 분의 72km니까 72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줘야지 72km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산수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 10m/s 나와야죠. 산수 열심히 하세요. 이 공 2개 지워주시고 72 지워주시고 공 아직 하나 남았어. 10m/s야. 아닌데. 뭘 아니야. 아닌데. 저 산수 잘하는데. 산수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에는 얼마 나왔을까요? 그래서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C, 그 다음 B죠. 4번에는 얼마 나왔을까요? 0.2m. 자, A부터 B까지 몇 미터 간 거예요? 20cm. 100cm 간 거죠? 100cm예요 지금. 100cm 동안에 몇 초 걸렸니? 1초 간격이니까 몇 초 걸린 거예요? 5초. 간격 세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초 걸린 거죠. 자, 하시면 얼마 나와요? 20cm/s고요. 근데 문제는 m/s로 물어봐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0.2m/s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알겠지? 네, 제로. 자, 뒤로 가보자. 어디로 가보시냐면은요, 많이 뒤로. 108쪽 1번부터 7번까지 또 해보자. (108쪽만) 해보세요. 자, 그럼 채점해보자. 1번 해보자. 1번에는 몇 번? 5번 나왔지요. 5번에 길수록 아니지요.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거지요. 자, 그 다음 2번에 봅시다. 자, 2번에 보시면 0.2초 간격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 총 몇 초? 0.2,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총 몇 초?
1초 동안에 몇 미터 간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몇 미터야? 1미터죠. 100cm가 1미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자, 지민이는 5m/s인 거 알겠죠? 연우는 8m/s인 것도 알 거고요. 자, 근데 수영이는 10분이에요. 곱하기 60, 그럼 600초분에 120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m/s가 돼야 돼요. 자,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봅시다.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4초 동안 자동차의 속력은 그랬는데요. 이거요,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그래요. 4초에 120m 갔어. 그럼 4분의 120이야. 그래서 30m/s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번에 봅시다. 5번에 보시게 되면은 1번이네. 자, 1시간은 3600초이죠. 90km를 미터로 바꾸면 90에다가 공 3개 붙여주셔야 돼요. 1000을 곱해야 되니까.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하기가 싫죠, 그죠? 25m/s예요. 왜 이렇게 산수를 이상하게? 아, 못하겠으면 핸드폰 써. 계산기 써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 볼 것도 없지요. 150cm는 1.5m니까 1.5m/s가 되겠지요. 1분에 600m니까 60초분에 600m가 되지요. 그래서 10m/s가 되지요. 자, 30분은 몇 초예요? 0.5초, 0.5시간. 그래서 몇 초예요? 1800초. 1800초지요. 36km니까 36에다가 공 3개 36,000m지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20m/s 나와요. 자, 그래서 뭐 5번은 5m/s일 거고, 그죠? 그래서 1번 돼야 됩니다. 식을 꼭꼭 써주세요. 6번 보세요. 길이가 100m인 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터널이 500m래요.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렇죠. 근데 기차 길이가 100m래요. 자, 이 대가리가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을 다 대가리 끝에 딱 왔을 때 기차는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네.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자, 이 대가리 입장에서는 몇 미터를 더 가야 되니? 100m를 더 가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총 몇 미터야? 600m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600m가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600m야. 그리고 속력이 20m/s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30초가 되는 거예요. 20m/s 분의 600m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7번은요. 초음파가 발사되고 10초 후 되돌아왔다잖아. 네. 갔다가 오는데 10초 걸린 거야. 네. 거리는 가는 것만 따져야지. 바다의 깊이. 가는 것만 따져야지. 그러니까 5초 가지고 해주셔야지. 오케이? 그럼 몇 미터가 되니? 5 곱하기 1500m/s니까 7500m가 되는 거죠. 알겠어?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등속 운동으로 가보자. 뭐 어렵진 않고. 자, 앞으로 다시 오세요. 100쪽으로. 자,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우리가 이제 오늘 속력 구하는 식 하고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고요. 이렇게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등속 운동. 등속. 무슨 운동 얘기하는 거야? 등속 운동.
등속이니까 속력이 똑같아요. 같은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가지고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속력이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인데 일정하게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자동차가 일정하게 달려가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1초당 찍히는 거리가 어떻다? 똑같은 거죠. 자, 보시면은 이동거리가 0, 4, 8, 12, 16, 20 이렇게 했는데 얼마씩 증가하고 있니? 4cm씩 증가하고 있죠. 1초에 4cm씩 가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동시에 떨어지는데요. 신공사인가? 그건 이따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초에 4cm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얘가 몇 미터 갔니? 그랬더니 몇 센티미터 갔니?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뒷공문이 쟀으면은요 마지막 차에 뒷공문이 재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20cm 갔어요.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등속 운동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느냐? 이 그래프가 중요해요. 물리는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물리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시간하고 거리와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시간과 거리. 항상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꼭 좀 봐주셔야 돼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야. 자,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점점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중학교 과에서는 항상 하나마다 그죠?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시간하고 거리와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간분의 거리 뭐예요? 속력이죠.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죠. x분의 y가 뭐예요? 기울기죠. 자, 그래서 이거에서는 기울기가 곧 속력이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누가 빨라요? 그러면 누가 빠른 거야? 그렇지, 1번이 빠른 거죠. 왜?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야. 그럼 1번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이다 라고 말하면 되니 안 되니? 네. 왜 안 돼? 기억이 똑같으니까. 그럼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 얘는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1번이나 2번이나 속력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속력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달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변화 없이. 이때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뭐예요? 넓이죠. 이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 거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자. 등속 운동의 예로서 뭐가 있냐?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카이리프트, 컨베이어벨트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쭉 가고 있는 것. 얘네들이 전부 다 등속 운동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했어. 그래서 A가 더 빨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CD 중에서는요 당연히 C가 더 빠르죠. 그럼 이동거리는 넓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넓이가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요. 자, 옆에 5번하고 6번 문제 해주시면 돼요. 자, 보자. 5번에 몇 미터 퍼 세크? 4미터 퍼 세크. 2번 5초 동안 몇 미터 갔니? 20미터 갔고요. 그럼 40m라고 쓰는 사람 없겠죠? 그래요. 기억, 니은, 리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문제 안 풀어요. 이제 풀어야죠. 자연학과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일단은 104쪽을 먼저 좀 볼게요. 자, 104쪽이 보시게 되면은요 등속 운동의 표현과 분석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게 가하고 나하고 누가 더 빠르니? 나가 더 빠른 거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빠른지를 해보면 1초당 몇 미터씩 갔는지를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격이 일정한 거 보니까 가나 나나 둘 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요것과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등속 운동하는 이동거리에서 이동거리는 시간에 뭐 한다고요?
비례하죠. 자, 비례하고요. 비례하여 증가를 하고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모양이고,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오케이, 1번부터 3번까지도 할 수 있겠니? 자,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X5, X 나왔니? 2번은 2m/s 나왔니? 3번은 20m 나왔니? 그 1번에 4번이 속력은 네.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죠. 속력은 일정하다죠.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106쪽을 좀 봐보자. 자, 106쪽을 봐보자. 제발 무시하세요. 무시당할 만해. 자, 왜 저희 6번을 나타나요?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서 지금 A와 B가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 얘기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A는 3초 동안에 180m니까 60m/s고 B는 20m/s죠. 자, 그래서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를 가지고 속력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옆에 거 한번 보자. 이런 그래프는요. 가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죠? 나는 뭐 하고 있단 얘기야? 멈춰 있단 얘기죠. 왜냐면 1초 동안에 지금 거리가 변화가 없죠. 가만히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가하고 다 중엔 누가 더 빠른 거니? 다가 더 빠른 거죠. 가는 1초 동안에 50m 갔고요. 다는요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 70m 갔네요.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건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 해보도록 하자. 유제 1번, 유제 2번 해줘. 자, 보자. 1번에 5번이고요. 1번에 5번이죠. 자, 그 다음 2번에는 1번이에요. 2번 한번 보자. A 구간의 속력은 2.4m/s이다. 어떻게? 5초 동안에 12m 간 거니까 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m/s 맞고요. A 구간은 일정한 속 2.4m/s로 달려가는 거고 B 구간은 정지해 있는 거죠. 0m/s죠. C 구간은요 5초 동안에 3m 갔네요. 5초 동안에 3m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3m/s예요. 그래서 0.6m/s가 되는 거죠. 가장 빠른 건 A 구간이고요. B 구간에서는 정지해 있는 거고요. C 구간은 0.6m/s예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자, 요번에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 해가지고 나와있게 되는데 요거는 자유낙하까지 하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 어디 가느냐? 109쪽 109쪽 보자. 109쪽에 8번부터 13번까지죠. 109쪽만 좀 풀어보자. 이게 시험 때에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쵸. 자, 8번 보자. 8번에 몇 번 나왔니? 4번 나왔어요? 8번에 4번이고요. 9번에 9번에 1번이지요. 10번에는
오케이, 1번이고요. 11번은요. 1번하고 5번이에요. 12번은 5번이고요. 12번 좀 볼게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입니다. 뭐 쥐가 고양이보다 빠르다, 뭐 당연히 아니죠. 고양이가 더 빠르죠. 기울기가 더 크니까요.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냐? 반대로 돼 있죠. 지금 2대 1이죠. 자, 얘는 6m 갔을 때 얘는 12m 갔으니까 2대 1이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해줘야죠. 등속운동이잖아요. 2초가 됐을 때, G가 2초가 됐을 때 몇 미터 갔어요? 3m 갔지요.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8초 후 고양이의 이동거리는 24. 고양이는 지금 현재 그 1초에 3m씩 가니까 3m/s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8초 후에는 24m로 가 있겠지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13번은 뭐 나왔니? 4번 나왔어? 여기까지 또 질문 다른 거 틀린 거 또 없나? 없어요. 자, 없으면 자유낙하로 가볼까요? 자, 102쪽 보자. 여기 쪽 봤니? 얘들아, 힘의 정의. 힘이란? 파워. 포스. 힘은 F로 표시하죠. 포스. 단위는 뭘 쓰니? 뉴턴 단위를 쓰죠. 힘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죠.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받은 물체는요, 모양이 변하던가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해요.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가지고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힘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보여요. 이런. 방풍 나도겐. 저희 중계중 회장이란 놈이죠.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런 거 했었죠. 자, 지금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 뭐 배웠어? 중력 배운 거 기억나죠? 중력이 뭐예요? 그래비. 그래비. 이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했어. 질량의 단위 뭘 쓰니? 킬로그램. 킬로그램을 쓰죠. 자, 그 다음 무게는 뭐예요? 무게.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죠. 무게 단위는 뭘 써요? 뉴턴을 쓰죠. 그럼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 몇 곱했었니? 9.8을 곱했죠. 1kg은 몇 뉴턴? 9.8. 9.8뉴턴. 여기 말하는 이 9.8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를 지금 얘기할 건데, 가속도 상수. 그렇죠. 자, 이걸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낙하 운동은요, 자, 자유낙하,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무슨 힘만 받느냐? 중력만 받는 거예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조건이야. 자,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힘을 계속 받잖아. 힘을 받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재봤어. 그랬더니 낙하하는 물체가 1초에 몇 m/s씩 증가하느냐? 98 m/s씩 증가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1초에 9.8 m/s씩 증가를 해요. 이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려보니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 근데 증가량이 얼마라고요? 9.8m/s라고요. 그럼 1초가 됐을 때 9.8m/s가 됐다가 2초가 되면 19.6, 3초가 되면 29.4, 9.8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넓어지고 있죠. 다중성강장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찰칵찰칵 찍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 찰칵찰칵 찍어보니까 얘가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유낙하 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살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가속도는 속력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kg짜리 물체랑 1kg짜리 물체가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애가 있는데 얘는 10N으로 끌어주고 얘는 20N으로 끌어줘. 초당 누가 더 빨리 속력이 변하겠니? 똑같아요. 네? 속력은 똑같잖아요. 질량이 똑같은데 얘는 10N, 얘는 20N. 아, 20N. 힘이 큰 애가 더 빨리 변하겠지, 속력이. 그래서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힘에 비례해요. 그런데 여기는 1kg짜리를 10N으로 끌고 갔었는데 여기는 2kg짜리를 10N으로 끌고 가요. 그럼 이때는 얘네 둘 사이에서는 누가 더 속력이 빨리 변하겠니? 똑같아요. 질량이 큰 애가 빨리 변하겠니? 질량이 작은 애가 빨리 변하겠니? 그렇죠. 가벼운 애가 더 빨리 끌러갔죠. 속력의 변화가 누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더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야. 가볍잖아. 자, 무거운 애, 야, 네가 트럭하고 세발 자전거하고 밀어. 누가 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겠어? 트럭이요. 네? 트럭 엑셀 밟으면 빨리. 아이 개똥 같은 소리. 미는 거. 자, 그래서 질량이 너 때문에 질량이 작은 애가 속력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 커져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야? 속력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A는 M분의 F, F는 MA. 가속도 법칙이에요. F는 뭐예요? 포스. 힘이죠. M은 뭐예요? 메스. 질량이죠. A는 뭐예요? 가속도. 가속도. A는 가속도예요. 자, 지금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해야 되는데. 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다라고 방금 얘기했어. 됐지?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제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야. 이거야, 이거. 공기저항이 없을 때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대.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느냐? 얘네들의 학교에서 어떻게 해봐요? 속력 변화가 같기 때문에 그래. 뭐 알아서 해.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알아서 해. 자,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예를 들어서 쇠구슬이 10kg짜리야. 깃털은 1kg짜리야. 1kg짜리야. 그럼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힘은 몇 뉴턴이에요? 무게가 중력이 98뉴턴이야. 근데 깃털을 잡아당기는 힘은 몇 뉴턴이야? 9.8뉴턴이야. 속도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질량분의 힘이죠. 질량분의 힘이죠. 어떻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질량이 크면은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더 세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속력의 변화는 똑같아. 그래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면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떨어져요. 알겠지?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해. 자, 그럼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는 애가 더 천천히 떨어지게 돼. 누구야 그게?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때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는 질량이 크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공기 저항이 없다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다시 요 그래프. 쇠구슬을 떨어뜨려도 요 그래프 형태로 나오겠지. 깃털을 떨어뜨려도 요 그래프 형태로 나오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얘기야. 몇 뉴턴의 힘을 작용하는지 질량이 안 나있으면 우린 몰라요. 근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똑같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속력 변화가 똑같다. 바로 요거죠. 5던, 3이던, 0.6이던 동시에 떨어지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돼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쇠구슬하고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에헤이. 중력은 다른 거야. 힘이 다르게 작용하지만 뭐가 똑같다고요? 속력의 변화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하죠. 자,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지구에선 이게 1초에 몇 미터 퍼 세컨씩 증가한다고? 9.8 미터 퍼 세컨씩 증가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9.8이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 할 때는. 자, 옆에 거 문제 한번 해보자. 7번부터 10번까지 해보도록 하자. 근데 이거 시험들이 서세영 물어요. 저희 서세영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와. 고등학교 안 나와요. 아, 중기중 회장이란 놈이 고등학교를 안 가고 있어. 자, 해보자. 7번에 X55X 나왔니? 오케이. 8번에는 뭐 나왔니? 4번 나왔니? 8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 9번에는요. 9번에 1은 중력의 크기는? 뭐 나왔냐고? 2대 5대 12. 중력의 크기가 그 질량의 크기랑 똑같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근데 속력 변화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속력 변화는 똑같아야죠. 그래서 1대 1대 1.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력 변화는 똑같다고. 됐어? 10번에 가는 뭐 진공 중이겠죠. 나가 공기 중일 거고요. 2번에 나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해야 되죠. 3번에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속력 변화는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4번에 깃털이 받는 중력 크기는요, 가나 나나 똑같죠. 오케이? 중력 크기는 똑같은데 나에서는 뭐가 있는 거야? 반대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면 105 쪽으로 가서, 자, 105 쪽에 줄자와 골프공 점토를 담은 수조 이딴 식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줄자 해가지고 0.1초 간격으로 찰칵찰칵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 구간 이동 거리가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구간 속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속력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초 동안에 0.98이니까 1초에는 9.8m/s씩 증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질량에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공기저항 무시하면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아마 요렇게 실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험할 거예요. 진공 낙하 실험 장치가 있어. 그 안에 쇠구슬하고 깃털 넣고 동시에 탁 하고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저 플라스틱 기둥이 겨우 진공이 된다고요. 공기 빼내면 되죠.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 해보도록 하자. 진공 상태하고 있어 보고 싶어요.
보세요. 이렇게 궁금해.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O, X, X, X. O, X, X, X. 됐나?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아니라 9.8로 일정한 거죠. 속도 변화량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동시에 떨어져야 되고요. 속력 변화량, 속력 변화량이구나. 속력이 일정한 거지. 아니, 속력이 일정한데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거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진공 상태에서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가 아니죠. 질량에 따라 달라요. 자, 2번은 쇠공이죠. 질량이 더 크니까요. 중력도 더 크게 작용하겠죠. 10초 후 속력 얼마? 98m/s겠죠. 1초에 9.8m/s씩 증가하니까 10초 뒤엔 98m/s로 똑같겠지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07쪽 보자. 풀지 않았어요? 107쪽 안 풀었어요. 그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자, 107쪽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가 일정하게 얘는 증가하는 거, 얘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때 이동거리는 뭐다? 넓이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그래프는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고요. 자, 그 다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는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 요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가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나 구간은 속력이 일정한 구간이야. 그래서 나 구간은 등속 운동하는 거고 다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넓이 구하면 가의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가의 평균 속력은 요 이동거리를 3초로 나누면 되는 거죠. 다의 평균 속력은 요 넓이를 2초로 나누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은요, 전체 넓이 구한 다음에 10초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유제 3번, 유제 4번 해보자. 이거 풀고 내신 쓰고 풀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유제 3번에는 2번 나와야 돼. 2번 나왔니? 4번에는 2번 나와야 돼. 나왔어? 틀린 거? 오케이. 자, 4번 볼게. A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프가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가, 이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타나야 돼. 즉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B는 평균 속력은 3.6이다. B 평균 속력 얼마겠니? B 평균 속력 얼마겠어? 이거 볼 것도 없지. 그냥 18m/s예요. 왜냐면 얘는 속력이 계속 18m/s로 일정했잖아. 평균이 그냥 18이었지. 자, 9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26m다. A의 이동거리 18m죠. B의 이동거리 5 곱하기 18이야. 90m죠. C의 이동거리 18m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다 해보자. 14번부터 실력 탄탄까지 111쪽까지 다 풀어보자.
자, 14번부터 채점해보자. 14번에 4번 나왔어. 오케이? 15번에는 1번 나왔죠. 1번이고 16번에는 4번이야. 틀렸어? 16번에 보면은 나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가나 나나 똑같이 힘은 작용하고 있어. 오케이? 가나 나나 똑같이 힘은 작용하는데 나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거지 중력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17번에는 2번 나왔어. 18번에는 5번 나왔니? 오케이? 19번에는 1번. 또 틀린 거 질문. 여기서 질문 먼저. 요 페이지 질문. 저 14번이랑 15번이랑 16번이랑 17번이랑 18번, 19번. 장난 아니야? 자, 20번에는 2m/s. 2m/s죠. 풀이 과정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0.3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 갔니? 60cm 갔잖아요. 그게 풀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0.3분의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m/s가 돼야 되죠. 오케이. 자, 2번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 10m. 10m가 돼야 되죠. 직선으로 쭉. 자, 1m가 됐으면 20, 2초가 됐으면 40cm, 60cm, 80cm. 일단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가하면 되지. 자, 22번은요.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은 일정하게 커지죠. 속력은 일정하게 커지고 속력 변화는 같은 거지. 오케이? 속력 변화는 같다. 속력은 일정하게 커지고 증가하고 속력 변화는 같다. 실력 탄탄. 1번에 3번 나왔니?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2번 나왔니? 네. 유라.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예요. 3초 동안에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등속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3에서 5초 동안에는 이동거리가 58.8m이다. 어떻게 구하니? 요거 넓이 구하면 되죠.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니까 2초 동안에 2 곱하기 29.4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29.4. 그래서 맞는 거죠. 5초 동안의 물체는 매초 9.8m/s씩 증가한다. 3초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3초까지는 증가했는데 3에서 5초까지는 일정하죠, 속력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3번에는 3번 나왔니? 네. 3번 나왔어? 어떻게 했어? 좀 했는데요. 어떻게 해? 9.8 곱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39.2 곱하기 2 했죠.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왜? 그래야 넓이가 나오니까. 재율이는 어떻게 구했어? 뭐? 아이, 야, 지금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찍으면 어떻게? 그래프 그리세요. 이거 그래프.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높이가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4초가 됐을 때 몇 미터/s가 되냐? 1초에 9.8씩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9.8, 19.6, 뭐 29.4, 39.2 이렇게 되는 거죠. 4초가 되면 9.8 곱하기 4. 자, 그러면은 속력이 4초일 때 39.2가 됐다는 얘기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넓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39.2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